더군다나 직전 거래가 몇 개월, 몇 년 전에 있었다면 현재 가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전 실거래가가 가격 기준이 되니까, 만약 부동산 상승기에 직전 거래가 현재 시점보다 한참 전이라면. 안녕하세요. 집불주인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아파트를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죠. 자금에 따라서는 빌라도 볼 수 있고 오피스텔도 보고 주상복합 등 여러 가지 다른 주거 상품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아파트 외 주택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어느 주택을 사시던 장단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그에 따른 알맞은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주택은 나홀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나홀로 아파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동이 한 개나 두 개로 초소형 아파트를 지칭하는데요. 보통은 세대수가 적어 상업지역 내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역세권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대수가 적기에 거래량이 적어 시세 파악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 거래에 의해 움직여요. 상승 거래가 많다면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 거래가 많다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 같이 거래가 자주 없다고 한다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져요. 더군다나 직전 거래가 몇 개월, 몇 년 전에 있었다면 현재 가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전 실거래가가 가격 기준이 되니까, 만약 부동산 상승기에 직전 거래가 현재 시점보다 한참 전이라면 그동안의 가격 상승분을 다소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른 대단지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게 되는 구조예요. 또한 같은 이유로 팔고 싶을 때도 제 가격에 매도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나홀로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큰데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추후 재건축 이슈가 생길 확률이 커져요.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는 세대수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생기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모아주택 같이 소규모 단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형태의 사업 구역으로 선정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사실 그런 건 미리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다른 단지들보다는 개발 이슈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나홀로 아파트는 조경이나 커뮤니티가 미흡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단지 자체가 작아서 조경할 공간도 부족하고 헬스장이나 도서관, 놀이방 같은 커뮤니티 또한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주거의 질이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나홀로 아파트는 학교가 도보거리에서 조금 멀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고요. 그리고 적은 세대수로 관리비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한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잘 따져서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은 빌라를 말씀드릴게요. 빌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도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시세 파악이 힘들고 가격 상승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할 때 아파트보다 매도가 힘들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빌라는 개발하려면 땅 100%를 소유하기 때문에 개발 또한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빌라도 나홀로 아파트처럼 개발 이슈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별도의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나 보안에 관련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빌라 설계 자체도 일조권이나 소음 등에서 아파트보다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소음 이슈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곧 빌라라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은 시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는 어떠냐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재개발 예정지는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가치 상승에 대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다만 재개발 예정지라는 말처럼 예정은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보통 10년 정도 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평형 기준 아파트보다는 월등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비도 저렴하고요. 따라서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가 아니라 입지적 여건이 괜찮다면 주변 시세를 잘 비교해 보셔서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아니면 전세로 먼저 살아보신 다음 매매를 선택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취득세 계산 시에 주택수에서도 배제된다는 장점이 있죠. 세금이 강화될 때는 다주택자들의 인기 투자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파는 시점에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 버린다면 그걸 받아줄 수요가 존재할 만한 아파트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변두리에 수요도 별로 없고 그냥 단순히 아파트를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를 하셨다가 보유기간 동안 공시지가 1억이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해당 아파트를 받아줄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매도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수요가 있는 아파트라면 공시지가와 상관없이도 꾸준한 수요가 있겠지만 좋지 않은 입지라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 개선에서만 주택수에서 빠질 뿐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지 분석과 인근 수요 현황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 보셔야 해요. 다음은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은 한 건물에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같이 공존하는 아파트를 가리켜요. 우리가 흔히 보는 1층의 상가들이 즐비하고 그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 형태를 말하죠. 장점은 도심지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있고요. 초고층으로 지어져서 외관도 멋지고 조망도 좋습니다. 또한 고급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전용률과 비싼 분양가, 통풍과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관리비 또한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 비싼 편이에요. 최근에 짓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같은 판상형 구조로 전용률도 높이고 통풍과 환기성도 높여 기존 주상복합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와 입지적인 여건으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주상복합이 가지는 변하지 않는 단점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만큼 주상복합은 초고층으로 지어질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면 걱정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연식이 있고 노후화가 진행되는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인근 비슷한 연식의 일반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재건축 사업성 때문이죠. 따라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에 비교하여 감가가 더 심합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에요. 다만 사무실에 주거 기능을 더했기에 주거로도 사용 가능한 거죠. 오피스텔 매수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오피스텔을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수익형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시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시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이 별로 안 나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한 시작부터가 잘못한 거죠. 대신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을 받기에는 좋은 상품이에요. 월세 수요도 많고 수익률도 아파트보다는 높습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익률 높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적합해요.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비교하여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주상복합과 같이 용적률이 높아 대지 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건물 가치는 사라지는데 땅의 가치까지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되어 규제가 적은데요. 이 말은 경쟁이 심해 인근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근에 신축 오피스텔이 생기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 또한 낮아집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상복합과 같이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이 좋고 편의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때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들어가지 않아 다주택자도 취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단 아파트와 비교군으로 보기에는 목적 자체가 수익성 상품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원하신다면 오피스텔은 현명한 선택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큰 평형은 괜찮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큰 평형으로 지은 오피스텔, 즉 아파텔은 구조가 아파트와 거의 같기 때문에 오래 거주하기에도 그리고 세를 주기에도 좋아요.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같은 평형이라도 오피스텔은 실제로 더 작게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전용률 대비 인근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라면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나홀로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힘들고 거래가 별로 없어서 시세 상승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고요. 빌라는 관리가 잘 안 되고 마찬가지로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보유 기간 동안 공시지가가 1억을 넘어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받아줄 수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한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상복합은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노후화됨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여 감가가 더 심하다는 점이 있고요.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익형 상품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언급드린 아파트의 주거 상품들이 장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도 저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에 위치할 수 있어 교통이 더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장점보다는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나홀로 아파트, 빌라,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무조건 매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 견주어 보셔서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잃지 않는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